안녕하세요. 강화 조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스닥의 장기 상승 그래프를 살펴보고 나스닥 지수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의 장기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부분이 제주도에서 본 오름과 닮았네요. 닷컴 버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멀리서 봤을 때는 비교적 무난한 장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5천을 돌파한 이후로 경사가 가팔라지더니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경사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봐서는 도저히 매수를 위해 손이 나가기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2022년의 하락장을 보니 경사가 닷컴 버블급입니다. 왜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걸까요? 그래프의 기울기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미분이 떠오르네요.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참을성이 적고 냄비 근성이 더 심해서 거품을 더 빨리 만들고 공포에도 더 쉽게 매도하는 걸까요? 시각을 조금 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지수가 숫자로 나타나 있는 그래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률로 고정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조금 더 다른 것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승률로 그래프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수일에서 로그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도 그때랑 교육 과정이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로그로 그래프를 그려서 상승률로 그래프를 보정하면 급격한 상승 각도는 사라지고 위와 같이 완만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2002년에 1100 부근이었던 지수가 10년 후 2012년에 3000 정도에 도달했고 다시 10년 후 2022년에 10,000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숫자 상으로는 10년간 2700이 오르고 다음 10년간은 7000이 올라서 마치 우리나라 출산율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파멸적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승률로 치면 2.7배와 3.3배로 단순 숫자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그래프로 바라보는 것이 맞을까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정답은 없지만 저는 주식도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처럼 상승률로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풀리는 엄청난 화폐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킵니다. 정치인들은 화폐를 풀어야 표를 얻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기가 버는 돈이 더 늘어나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한 만큼 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올려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져서 수요가 늘어나 물가를 올립니다. 아이폰의 가격이 상승하고 애플의 영업이익도 오릅니다. 장기적으로 애플의 주가는 영업이익에 수렴하며 우상향합니다. 더욱 장기적으로 미국의 지수도 상승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주식도 물건이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부는 화폐를 풀 때 어떻게 풀까요? 첫 번째, 1년에 얼마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는다. 두 번째, 기존에 풀린 돈을 보고 비례해서 푼다. 물론 정부는 다음해 예산을 고려해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제 생각에는 2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봉 인상률만 봐도 그렇습니다. 연봉 인상금이 아니라 연봉 인상률입니다. 올해는 연봉 100만원 올려줄게. 연봉 200만원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의 연봉에 비례해서 연봉이 인상됩니다. 공무원 초봉을 단순히 숫자로 나타낸 그래프로 그리면 나스닥 지수처럼 최근으로 올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급해집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게임 대부분은 레벨을 끝까지 올리고 나면 아이템 강화로 넘어갑니다. 강화를 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게임 돈이지만 요즘 게임들은 가금을 엄청나게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 현금을 무지막지하게 발라야 아이템 강화가 됩니다. 첫 번째로 공격력이 100인 어떤 무기를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강화에 성공하면 공격력 100이 올라서 공격력 200짜리 무기가 됩니다. 데미지가 무려 2배나 강해져서 몬스터를 잡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돈을 들여서 아이템을 강화할 맛이 나겠죠. 두 번째로 공격력이 10만인 어떤 무기를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에 성공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공격력이 100이 올라서 공격력 10만 100짜리 무기가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혹시라도 강화에 실패하게 되면 아이템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라면 강화에 도전하실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강화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에게 돈을 써서 강화를 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 경우만큼의 메리트를 주어야 합니다.
몬스터를 잡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정도의 메리트가 필요하죠. 결국 공격력이 10만인 무기를 강화해서 성공한다면 공격력 20만짜리 무기가 되어야 사람들이 돈을 써서 강화에 도전합니다. 게임 회사도 어쩔 수 없이 아이템 강화의 퍼센트, 즉 상승률 개념을 도입합니다. 저는 이 원리가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니까 너무 많이 믿지는 마세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금이라는 말이 없고 임금 상승률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주면 대박이지만 월급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려주면 그저 그렇고 월급 1000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올려주면 놀리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10만원의 월급이 인상되었지만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이죠. 퍼센트로 올려줘야 노동자들이 기분이가 좋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혹시나 지금 거의 정고점에 다다라서 14,000에 육박하는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이거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겁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생각해 보시는 어떨까요?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비율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오릅니다. 오른 물가는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주가를 떨어뜨리겠지만 결국에는 주가도 물건이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을 찾고 나면 자기 가격을 찾아갑니다. 이때 가격 상승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비율로 오르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나 해야 할 일은 비슷합니다. 숫자를 보고 많이 올랐다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바이앤홀드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화 조선생이었습니다.